쏟아지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아이폰 14 시리즈의 성능과 디테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굳게 닫았고 세계적인 물류 대란과 반도체 공급 문제, 높아진 생산 비용까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시가총액이 무려 3천조라는 엄청난 경이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애플이 다음 달 새로운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된 지 15주년을 맞이하는 아이폰의 충성 고객들을 높은 가격으로 밀어내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출시된 새로운 M2 맥북 에어의 가격을 전작보다 고가로 책정한 것을 고려해보면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여지네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올해 2억 2천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아이폰 13 시리즈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고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위축으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인데 애플은 시장의 트렌드를 거스르고 있다고 언급했죠.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한 연구원도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이 아이폰 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아이폰 14 시리즈의 흥행을 예측하였습니다. 맥 루머스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마크 거머는 애플이 아이폰 14 라인업, 와치 시리즈 8 등의 이벤트를 가상으로 개최 예정이고 녹화가 이미 진행 중으로 알려졌으며 9월에는 이 두 개를, 10월 이벤트는 맥과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에어팟 프로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소위 애플바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곽명기. 아, 이건 한국 발음이고 우리가 듣던 이름은 궈밍치. 과거 애플 소식에 정통하여 상당한 유명세를 탔던 바로 그 궈밍치는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아이폰 14의 중국 내 예약 금액이 2배로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글로벌 공급 체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생산, 배송,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켰고 애플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도에서 기본 모델의 폭스콘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확보, 비중국 생산 기지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인상과 더 높은 출하 비율로 인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아이폰 13 시리즈보다 약 15%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9월, 12월 기준 초도 물량 출하량이 9,300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며 전작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참고로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의 경우 1,500만 대로 전망치 1,800만 대를 항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애플의 독주로 인한 7만 전자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해 보이네요. 팬데믹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는 부조화의 상황 속에서 애플 역시 가격을 올리고 미친 판매량까지 가져간다면 애플 주가 회복은 가깝고도 확정된 미래가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애플도 꾸준히 새로운 시리즈의 가격 상승을 암시해왔지만 익명의 유출자인 란죽의 소식을 빌려보면 애플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아이폰 14 시리즈의 기본 모델 출시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 주요 금융기관 내 확실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격 상승 요인, 예를 들면 우리의 LG 이노텍이 생산하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 모듈 가격이 3배나 비싸졌듯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휴대폰 수요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통장의 잔고 걱정을 미리 해보며 자, 그럼 프로 라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현재 5.4인치 보급형 엔트리 모델 아이폰 13 미니의 가격은 $699부터 시작하지만 올해 후속 모델은 나오지 않을 예정으로 미니를 대체할 6.7인치 아이폰 14 맥스는 사이즈부터 너무나 당연히 6.1인치 표준 모델보다 고가가 될 것은 당연하겠죠? 란죽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애플의 방향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확실한 차별화라고 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아이폰 14 기본 엔트리 모델은 $799로 $100 상승, 아이폰 14 맥스는 $899로 당초 $999보다 $100 낮아졌으며 아이폰 14 프로의 가격은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의 $999에 비해 $100가 높아진 $1,099,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가격은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비해 $100가 높아진 $1,199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의 평균 판매 가격은 130만 원에서 137만 원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평균 판매가 상승이기에
예비 구매자들에게 절망이란 것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라인업별 성능을 살펴볼게요. 일반 모델에는 새로운 A16 칩이 장착되지 않으며 노치가 사라진 새로운 전면 디자인이나 고해상도 메인 카메라도 제공되지 않고 화소수가 향상된 전면 카메라와 수신 불가능 지역에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위성 연결뿐이다니 프로 라인업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가야 할 듯하네요. 또 일반 모델은 아이폰 13 라인업에 탑재되었던 LPDDR4X 램을 탑재하여 이전 13 시리즈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엔 왠지 13 시리즈를 건너뛰고 14 시리즈를 기다린 존버가 대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프로 라인업에 새로운 칩 성능이 그 확신을 주네요. 최근 유출된 A16 칩의 성능은 CPU 42% 향상, GPU 35%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니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건데 이 정도의 성능 건너뛰기는 2016년 아이폰 7의 A10 칩에서 보여주었던 CPU 40%, GPU 50% 향상 이후 최고 수준의 성능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폰 7을 쓰다 아이폰 12 프로로 넘어왔는데 6년 만에 다시 만난 신세계를 꼭 체험해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치는 중입니다. 6월 말 애플 관련 유출 정보를 다루는 아이렉트에 따르면 프로 라인업의 성능 향상은 이뿐만이 아니죠. 앞에서 언급한 CPU, GPU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용 시간도 2시간가량 늘어나며 아이폰 13 프로를 고속 충전으로 50% 채우는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램도 LPDDR5 6GB 모델이 탑재되는데 13 시리즈에 탑재된 LPDDR4X 대비 처리 속도가 1.5배 빠르며 전력 효율도 최대 30% 높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A칩 성능 유출은 거의 맞았었던 걸 생각하면 긱벤치에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아예 저세상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소소하게 애플워치처럼 화면 잠금 상태에서 시간 등 정보를 표시하는 월웨이스 온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제 출시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고 판매량 부진으로 미니가 라인업에서 사라진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다는 루머에 14맥스의 등장 그리고 기타 성능에 대한 유출까지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디테일한 정보가 펼쳐지는 가운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를 대체할 14 프로의 무광 파스텔 톤 퍼플 컬러와 더불어 그라파이트, 골드, 실버, 그린까지 5개의 프로 라인업 컬러와 그린, 퍼플, 블루, 블랙, 화이트, 레드 6개의 기본 모델 컬러가 추측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먼저 보랏빛에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스 사태 이후 애플과 삼성의 포지션이 바뀌어서 감성의 삼성, 성능의 애플이 되었다는 농담도 있었는데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는 2020년 Z 플립 LTE 퍼플 컬러와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을 공개한 바 있으며 최근 갤럭시 Z 플립 4를 출시하며 애플과의 보랏빛 혈투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앞선 모든 추측과 예상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몇 차 국가에 포함되느냐인데 애플 이벤트가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2시로 확정된 만큼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면 9월 말부터 기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차 이후로 밀리면 10월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보다 반도체 수급이 조금은 원활해진 상황에서 꼭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길 기대해보며 기기의 성능 따위보다 감성으로 산다는 그 유명한 애플바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가격 인상에도 총알을 장전해봅니다. C타입은 아이폰 15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